백정 당숙 어사 조카. 어떤 박씨 백정이 돈을 1,000석 가량 모았는데 양반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아무리 돈 없는 양반이라도 백정의 돈이라면서 빌려 가려 하지도 않았다. 한 번은 그 고을에 사는 무척 가난한 죄수가 백정에게 돈을 빌려 도움을 받게 되었다. 마침 그 고을 향교에 향장 자리가 비자 좌스는 백정에게 그 자리를 주었다. 그랬더니 고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정은 재산을 팔아 다른 고을로 달아나 버렸다. 백정은 새 고을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 고을 양반들이 백정의 행동을 보니 양반 같았지만 그 근본을 몰라 상종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배고픈 양반들은 백정에게 돈을 빌리며 도움을 받았다. 하루는 박문수 어사가 고을에 내려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백정의 사당에 모여있던 양반들이 백정에게 혹시 박어사와 같은 박씨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백정은 엉겁결에 자신이 박문수의 당질이라고 했다. 박문수가 그 고을에 내려왔다가 자신의 당질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는 백정을 불렀다. 박문수가 백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물어보았다. 백정이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자 박문수가 백정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했다. 백정이 양반들을 사랑에 모아놓고 놀고 있었는데 박문수가 찾아와 백정을 당숙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머물 시간이 없다며 얼른 떠났다. 그 뒤로 고을 사람들이 백정을 박문수의 당질이라고 믿게 되었다. 박문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본가가 아주 좋은 기와집으로 변해 있어 백정이 도움을 주었다고 짐작했다. 하루는 박문수의 동생이 찾아와서 어사가 되어 남을 많이 울리고 돈을 빼앗아 왔냐며 비웃었다. 그러자 박문수가 백정과의 일을 말해주었다. 형의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당장 백정을 죽이겠다며 그 고을로 찾아갔다. 박문수의 동생이 화를 내며 백정의 집에 들어갔는데 백정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백정은 저놈이 어려서부터 광기가 있더니 아직 병증을 못 고쳤다며 종들에게 시켜 박문수의 동생을 광에 가두었다. 백정이 박문수 동생을 며칠 동안 굶기면서 동정을 살폈다. 사흘이 지나자 광에서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백정이 박문수의 동생을 광에서 꺼내주고 한 달 동안 대접을 잘해주었다. 박문수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의 집도 잘 지어져 있는 것이었다. 박문수의 동생은 형에게 그 사람 벌써 양반 났더라고 말했다. 부자가 된 백정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양반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가난한 양반들을 도와주면서 인심을 얻었다. 신분사회에서 천민으로 무시당하던 백정의 바른 품성을 보고 박문수가 당대 신분 질서를 초국하여 백정의 소망을 이루도록 감싸주었고 백정도 박문수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도와준 것이다. 타고난 신분보다는 현재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박문수의 관점은 백정의 현실적인 소망도 이루게 돕고 허망한 신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동시에 해내고 있다. 상생의 가족서사는 일반 가족서사와 달리 갈등과 문제 상황 앞에서 우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의 소망을 지지해주며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돕는 주체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생의 서사 속 주체는 하나의 역할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처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변하기도 하고, 겉모습은 부모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자녀처럼 순응하기도 하며, 배우자와 부모가 갈등하고 있을 땐 그 사이에서 부부 서사의 지속과 부모 서사의 양육을 조율한다. 이렇게 변화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자세에 이어야 상생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생의 서사 속 주체는 고정된 존재론적 주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자기 역할을 조율하는 관계론적 주체인 것이다. 상생서사에 나타난 긍정적인 관계는 그 상황 속에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약자를 먼저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서로 기여하는 평등의 자세를 지향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설화가 지식으로 공유되고 대화의 매개체가 되어줄 때 공감의 관계를 이루고 성장하는 마음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상생서사 지식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녀노소 모두 상생의 서사 속에 담긴 공감의 힘과 변화 주체에 대하여 배워야 자기 서사를 보완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상생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학치료는 교육 현장에서 독서와 글쓰기로 자가치료를 돕는다. 전문가나 의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살려내는 이해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를 인식하고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 속에 관계론적 사유와 자기 서사의 성장을 담아낸다. 교학 상장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문학치료 상생관계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누구나 긍정적 잠재력이 있기에 문학치료 덕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설화에 나타난 상생의 가족 서사가 교육 현장에서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지식으로 공유될 때 그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